안녕하세요. 돈 버는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 단톡방에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주고 계신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게 뭐 궁금한 것도 많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 방에 이렇게 뭐 부방장님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정보를 얻고, 제 채널을 보시고 오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어떠한 금액을 받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뭐 CS를 담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제 모여주는 공간에 그냥 팬심으로 계신 거라서 누구 하나 대답해야 될 의무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거 대답을 해주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는 항상 전해주시고, 또 물어봐도 뭐 대답 없다, 뭐 까칠하다, 뭐 그런 식으로 괜히 방 분위기를 흐리시는 분들 계시면 죄송하지만 방에서 제가 강퇴를 시키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업이고, 모든 걸 스스로 먼저 찾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나의 일이고, 직접적으로 수익과 관련된 일이고, 그렇죠. 그래도 또 제가 방장이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단톡방에 이제 사람이 모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고 할수록 계속 지속되는 이제 질문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자주 보이는 질문들은 이렇게 제가 따로 메모를 해두거든요. 메모를 해두고 이렇게 계속 이 내용들을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성실하게 좀 답변을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모이면 또 충분히 참고하실 자료가 되고 감을 잡으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저희 단톡방에 안 계시더라도 구매 대행이나 이런 거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입문하신 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항상 단톡방을 보면서 좀 계속 나온다, 자주 나온다, 그런 질문들은 제가 따로 메모해뒀다가 이렇게 시원하게 응답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첫 주문 발생이 많이 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 질문은 좀 중복될수록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첫 주문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 스토어, 주문을 받으신 스토어에 로그인을 하셔서 발주 확인, 뭐 이런 주문 확인 버튼을 먼저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그 주문이 이제 접수를 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발주 확인 외에 추가 작업이 필요하고 하니까 설명을 좀 드리고, 그 외 상품은 그냥 밑에 로직대로 하시면 됩니다.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금지 성분을 최대한 체크하면서 업로드를 했잖아요. 근데 뭐 젤라틴 같은 거, 뭐 보바인, 뭐 캡슐 이런 거 성분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상품은 이렇게 또 한 번씩 금지 성분으로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판매 불가 통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지 성분 체크했다고 그걸 100% 믿지 마시고 무조건 유니패스에 사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사전 신고 하시면 이제 보통 유니패스가 월요일 오전이 가장 바빠요. 왜냐면 주말 동안 이렇게 뭐 접수가 되거나 하죠. 또 월요일 병도 있잖아요. 그 외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전날에 접수를 해놨으면 보통 아침에 오전에 그 상품에 대해서 통보가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상품이 괜찮다 하면 뭐 이제 그렇게 통관을 해도 되고, 만약 그 상품에 금지 성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로그인을 해서 이제 결과창을 보시면 뭐 오류 통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유가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이트 주소 URL을 잘못 넣었다, 혹은 뭐 영문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금지 성분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오게 되고요. 그런 걸 받으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왜 안 되는지 그 사유를 분석해서 수정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그 수정하는 방법이 어렵거나 낯설다, 모르겠다 그러면 식약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보통 인천국제공항 그쪽으로 되는데 그 번호대로 전화하시면 안내를 해 주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스스로 해결을 해보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직접 해보면 이게 피부로 와닿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은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도 당황을 안 하게 되죠.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시는 접근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나면 이제 해당 상품은 이제 해외 구매처에서 구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마존, 아이허브 등등 있겠죠. 직배송, 아이허브는 직배송이죠. 직배송일 경우 꼭 주문자의 성함, 주소, 휴대폰 번호, 그리고 통관 번호를 입력해야지 저희에게 주문하신 고객님에게 바로 직배송이 되고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에서 주문을 했다. 그러면 배송 대행지일 경우에는 배송 대행지 주소지로 꼭 상품을 주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해당 배송 대행지에 해당 제품 배송 대행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신청을 하실 때 이때 트래킹 넘버라고 하죠. 이게 뭐 미국 내 배송 번호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주문한 게 배송 대행지로 이렇게 배송을 시작했다. 그러면 미국 내 우편 번호가, 그러니까 배송 번호 같은 거죠. 그게 뜨기 전에는 보통 이제 배송 대행지마다 트래킹 넘버 추후에 입력 버튼이 있거든요. 처음에 접수하실 때요. 그걸 이제 누르시고 이렇게 다른 기본 정보들을 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해당 사이트, 구매 사이트 보통 한 하루 이틀 뒤에 보면 보통 트래킹 넘버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트래킹 번호를 그 배송 대행지에 이제 미리 이렇게 입력을 해뒀던 곳에 트래킹 넘버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이제 배송 대행지, 배대지에 배송 대행 신청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때 배송 대행지에 적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송 대행지 상품이 오게 되면 그걸 검수하게 되고 그 상품이 한국 저희 주문하신 손님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주문자의 성함, 주소, 휴대폰 번호, 통관 번호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지불 정보, 주소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큰 상관이 없고요. 그냥 저희 주소, 빌 어드레스죠. 그리고 판매 관련 자료는 꼭 무조건 엑셀에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초보라고 안 하면 안 되고요. 처음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 이제 이건 또 따로 질문을 마련해 놨거든요. 거기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판매가 설정입니다. 보통 판매가 설정과 마진, 뭐 마진율, 이렇게 마진율 얼마씩 이런 식으로 질문이 상당히 항상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기본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방법이지 이게 무조건 이렇게 해라 그런 게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품의 판매 가격은 보통 A라는 제품이 있죠. 그럼 이거를 이제 저희가 해외에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럼 그 원가 곱하기 환율 그리고 추가 금액으로 이렇게 판매 가격이 설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판매 가격을 저희가 설정을 했으면 마진이란 이제 금액이 얼마가 남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설정한 판매 금액에서 마켓 수수료를 뺍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뭐 6에서 한 7, 8%, 그 외에 마켓들은 평균적으로 그냥 약 14%로 계산을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 외의 마켓은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요. 마켓 수수료, 그리고 이제 원가, 저희가 이제 구매하는 제품 원가죠. 원가와 그리고 이제 배송비가 발생이 될 땐 배송비를 적고, 그 다음에 뭐 직배송일 경우에는 배송비는 0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세금 부분 그런 것도 카드 수수료 뭐 그런 부분을 계산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여기 정도까지만 이렇게 계산을 해 두거든요.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남는 금액,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남는다 그러면 마진이 10,000원이 되는 거고요. 마진율은 이제 여기서 나온 판매 가격과 원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가에서 곱하기 100 한 거를 이렇게 나누면 마진율 퍼센테이지가 나오거든요. 퍼센트가.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뭐 보통 마진율 몇 퍼센트 잡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진율을 이렇게 따로 정해놓진 않거든요. 왜냐면 10만원짜리 제품과 2만원짜리 제품 마진율을 예를 들어서 뭐 저는 20% 마진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0만원 같은 경우에는 2만원이 남겠죠. 근데 2만원짜리는 4천원이 남겠죠. 일단 마진 폭도 클 뿐더러 이제 이렇게 마진을 설정했을 때 판매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또 사라질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더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마진 금액을 보통 정해 놓거든요. 뭐 10만원짜리든 2만원짜리든 일단 최소한 뭐 1만원 마진은 남게 세팅, 이런 식으로 저만의 규칙을 정해 놓고 저는 이제 판매 가격을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판매가와 마진율, 이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이제 기본 개념을 한번 더 보시고 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스토어, 이게 수동 등록과 뭐 프로그램 업로드, 이게 API 연동, 어느 게 좋아요? 이 질문도 상당히 좀 많거든요.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스마트 스토어는 종합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쇼핑뿐만 아니라 뉴스, 그리고 다양한 뭐 정말 많죠. 뭐 웹툰도 있고 지도, 뭐 오만 서비스가 다 있죠. 그런 가지 종합, 그러니까 종합이죠. 종합 말 그대로. 그리고 이제 네이버는 보통 블로그 포스팅이 상당히 좀 많잖아요. 그런 거 포스팅도 이제 점수가 이게 산정되었고, 같은 키워드, 비슷한 키워드 중에서도 블로그 게시글이 상위 노출이 되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계속 로직은 변화하고 있지만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뭐 대제목, 소제목, 인용구, 그리고 지도 주소, 사진도 많이, 그리고 품질이 좋은 사진들, 그리고 중복되는 사진, 이런 거는 없어야 되고요.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통 AI가 판단을 하거든요. AI가 판단을 해서 이 정도면 품질 지수가 괜찮다 해서 블로그 같은 비슷한 키워드 포스팅 글이라도, 이게 게시글이라도 상위 노출에 이렇게 따로 이제 그 우선순위를 주거든요. 그만큼 상품 제품 업로드에도 API 연동이 어떤 의미냐면, 보통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서 뭐 이런 API 뭐 주소 같은 거를 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연동을 해서 그 프로그램에서 편집한 내용 그대로 스마트 스토어에 복사해서 업로드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API 연동을 안 하고 그냥 수동 등록을 하면 노출에 더 유리합니다. 더 유리하고요. 이제 수동 등록할 때도 뭐 상품명과 상품 썸네일, 그리고 뭐 짧은 동영상, 그리고 이미지 개수, 그리고 상세 페이지, 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에디트 할 때 뭐 대제목, 소제목, 뭐 사진, 이게 약간 블로그 포스팅처럼 개념을 잡으시면 되거든요. 뭐 사진 품질, 뭐 소개 문구 등등, 이렇게 뭐 블로그 포스팅을 정성스럽게 한다고 이렇게 상품을 정말 리뷰 혹은 후기 남기듯이 자세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하면 그만큼의 일단 점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 외에 네이버 검색 광고에 이제 스토어 주소를 연동을 해서 품질 지수 같은 거를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품질 지수는 보통 이제 칸이 있는데 배터리 같이 이렇게 뭐 충전하듯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품질 지수가 높을수록 상위 노출이 되는 의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칸인지, 이제 내가 올렸던 상품들이 몇 칸인지 이런 거 품질 지수도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게끔 네이버 쇼핑 유료 광고를 진행하고, 그러니까 계속 액션을 주셔야 됩니다. 업로드를 했다고 끝이 아니고 이제 이런 후속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제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그러니까 그 외 스토어마다 이제 쿠팡은 검색어 20개인가 적죠. 그 설정에 이제 조합으로 이렇게 AI가 상위 노출이나 뭐 그 고객에게 적합한 노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뭐 11번가 G마켓, 옥션, 그리고 뭐 그 외 마켓들을 이렇게 수동 등록을 해 보면서 각 스토어마다 세팅된 기본값과, 보통 이제 뭐 등록할 때 보면 뭐 I 동그라미 아니면 물음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걸 눌러서 매뉴얼을 보면서 각 스토어마다 색깔과 냄새, 그리고 느낌과 흐름을 잡아 보시는 걸 저는 상당히 추천드리거든요. 왜냐면 처음부터 프로그램 쓰면 그 스토어가 가진 색깔이 뭔지, 그 스토어는 어떻게
공략을 할지 이런 상상력이 아예 없어지거든요. 그 스토어를 이해해야지 우리는 판매하는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뭐 쉽게 돈 벌려고 혹은 편하려고 프로그램보다는 각 스토어를 정확하게 내 피부로 느끼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렇게 입문하시면 소명 자료 아니면 뭐 부가세 신고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상당히 낯설잖아요. 뭐 뭘 소명해란 말이지?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엑셀도 있고 상당히 머리가 아파 보였어요. 그냥 봤을 때 딱 하기 싫었어요. 근데 무조건 하셔야 돼요. 처음 이해하고 이렇게 엑셀 만지고 하는 게 저도 뭐 상당히 싫었거든요. 엑셀에 대한 거부감은 아마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딱 집중해서 한 번만 해보시면 쉬워요. 뭐 부가세나 이런 뭐 세금 신고 할 때는 저희가 이런 거를 이제 자료를 안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총 매출에서 이제 그 세금이 나가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6개월 뭐 부가세 신고 기간 동안 뭐 3천만 원의 판매 금액이 있었잖아요. 매출이 있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세금이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해외 구매 대행은 전체 매출에서 세금이 나가지 않아요. 어디서 나가느냐면 순수한 마진 금액에서 이제 세금을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다른 분이 구매를 원하는 거를 저희가 대신 구매해주고 그 수수료를 저희의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 신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자료는 필수로 처음부터 주문을 받았을 때부터 첫 주문부터 무조건 하셔야 돼요. 순마진이란 앞전에 여기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판매 금액 마이너스 그리고 구매 단가, 배송 비용, 스토어 수수료, 그 외 추가 비용 이거를 고객님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간 모든 비용을 이제 내가 설정한 이제 판매 금액에서 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 순마진, 순수익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매출을 올렸다 이렇게 금액을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전에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 주문부터 꼭 이제 기입을 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뭐 이제 중국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홍콩 국가별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엑셀을 뭐 국가별로 만들어도 되지만 이렇게 필터를 걸어서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앞에 필터에 미국, 중국, 일본, 홍콩 이렇게 필터를 걸어서 그 이제 나중에 한 번에 그 국가마다 이렇게 필터링해서 이렇게 자료를 또 따로 저장을 해도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엑셀을 계속 만져보시면서 내가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렇게 이제 조금씩 수정을 해 가시면서 자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신고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달 나의 이제 판매 금액 대비 이런 순수익 계산, 큰 오차 범위 없이 미리 계산이 가능하죠. 이런 이제 계산이 돼야지 이제 그 다음 계획을 또 세울 수 있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셀러로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국가에서는 이제 정식으로 우리의 돈을 뺏어갑니다. 네, 세금을 바로 이제 매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부수익을 올렸는데 이거를 억울하게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산을 보호하는 최고의 수단이자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걸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제가 이제 계속 눈에 보이는 거 메모해 놨다가 하나씩 이해하시기 편하게 그냥 이렇게 말로 풀어 드릴 테니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를 얻었으면 하고요. 뭐 정보가 힘이다 이렇게 하지만 뭐 정보가 힘이다 정보가 돈이다 하지만 다 필요 없어요. 실행 안 하면 다 허상입니다. 실행하세요.